안녕하세요. 안파라입니다. 오늘 부산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또 해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 또 크게 요동칠 만한 두 가지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집에 와서 또 이렇게 해당되는 종목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 몇 가지 또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를 또 종목을 한번 또 이렇게 소개할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사건이 뭐냐면, 조만간에 7월 달에 일본 올림픽 유치가 되잖아요. 올림픽 유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일본이 또 이렇게 또 만행을 또 저질렀네요. 뉴스 MTN입니까? 요 뉴스 내용인데 잠깐 보시죠. 올림픽 할 때 네. 북한에 이어 한국도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2018년 평창 올림픽 할 때 네. 그 한반도기 그 독도 표기를 없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IOC가 삭제를 권유를 했는데 네. 이번엔 IOC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올림픽 예, 요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또 일본 지도에다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포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서는 또 그거 삭제해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일본에서는 뭐 자기네 땅인데 왜 삭제를 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삭제 안 하면은 뭐 보이콧 하겠다, 뭐 불참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여야 대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일본에서는 뭐 그거는 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시에 요, 일본이 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요 이야기하고 2018년 있죠. 평창 올림픽 할 때 네. 그 한반도기 그 독도 표기를 없앴잖아요. 예,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한반도기, 우리 파란색으로 된 한반도기 있잖아요. 거기에 독도 표기를 처음에는 했다가 일본이 항의도 하고 IOC의 중재로 인해서 독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왔고, 지금 또 일본에서는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또 IOC에서 중재를 해서 일본 그 나라 땅에 독도 포기된 걸 없애는 게 어찌 보면 맞는 건데, 적반하장식으로 일본에서는 정당하다는 식으로 독도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건데, 요 아나운서 하는 이야기는 여기 보면 잘 나오죠. 저기 평창 올림픽 때는 한반도기를 뺐고, 그러면은 지금은 독도 올림픽, 일본 나라에는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자기네 땅이라 해서 그려져 있고, 먼 훗날에 이제 전반적으로 먼 훗날에 갔었을 때 그 그림을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도라는 땅을 빼서 표기를 했지 않느냐. 자기네들은 우리 땅이니까 당연히 독도를 연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일본 땅이라고 당연히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독도 문제 때문에 반일 감정이 엄청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우리도 주식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거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갈 건데, 요게 우리가 지금 이제 무릎이라고 본다면, 무릎, 어깨, 머리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이 독도 문제가 대두되는 요 시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뽕 이렇게 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 독도 올림픽이 7월 달에 개최될 거고,
그때까지는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일본이 독도 표기에 대해서 쉽게 포기를 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분명히 강대강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반일 감정이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이 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까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대점까지 갔었을 때 팔고 놓는다. 어떤 종목을 팔고 노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느 시점까지 타고 흘러가다가 어깨에서 던지고 노는 겁니다. 아니면은 고점에서 던졌다가 빠질 때에 뭐 던지고 놔도 되고. 그래서 아마 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 독도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요 하이트 진로라든지 하이트 진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가 이제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비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도 대두가 되는데 뭐 이렇게 억눌러 있던 그런 것들이 바깥에 나가서 뭐 술도 한잔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소비주로 또 이렇게 엮일 수 있다 해서 그 코로나 소비주로 또 이렇게 엮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고대적 컴바인, 쌍방울, 비비안 뭐 요런 쭉 보게 되면 뭐 대장주는 당연히 신성통상하고 모남인데 제가 차트를 쭉 돌려본 결과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 뭐 이게 하이타 진로하고 뭐 하이트 진로 홀딩스 이거는 당연히 뭐 일본 맥주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뭐 반사겠죠. 그래서 뭐 그 차트를 쭉 돌려본 결과 신상통상하고 모나미 뭐 하이트 진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이제 모나미 차트거든요. 모나미 차트고 그 다음에 신성통상 차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충분히 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데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굳이 더 갈 필요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더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뭐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독도 반일로 인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요 고대적 컴바인하고 쌍방울 요 두 가지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자, 고대적 컴바인 차트입니다. 고대적 컴바인 차트인데 지금 고대적 고대적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 제가 그려놨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그거 또 기관들 매집이 됐던 흔적입니다. 기관이 매집을 했던 흔적이고 굉장히 그렇잖아요. 지금 저 평균 단가로 봐서는 한 2,700원, 2,700원에서 2,800원 정도가 평균 단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요 2,700원, 2,749원 여기가 저항대인데 저항대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2,740원대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그죠? 물론 여기도 올라갔지만은 거의 대부분 2040 여기서 맞고 떨어지거든요. 이걸 또 지지를 못 해주니까 또 빠지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저는 솔직히 지금 이미 한 요쯤에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연날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요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꼭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이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니만은 갑자기 빼버리고 매도를 해버리고, 또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매수를 들어오고, 또 빼고, 이날에 또 빼고, 그렇다가 또 들고 있거든요, 지금. 기관은 이미 지금 요단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매집을 지금 몇 번에 걸쳐 매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요 현재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풍선이 이제 더 이상 좀 더 불면은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까요? 그렇게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저항대를, 요 2749원 저항대를 뚫어 가지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양 형태가 이틀간 지금 나타났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몇 번 반복을 하더니만 지금 이제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략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하시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끊는 방법은 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요 밑에 선 있죠? 밑에 선이 약 한 9.96도로, 9.96도로 금이 그어졌잖아요. 그죠? 그 위에도 마찬가지. 9.96이니까는, 뭐, 응? 9.96 아닌가? 아, 19.7도네요. 그죠? 19.7도. 19.7도면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죠? 대략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음, 보시게 되면, 자,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올라갔다가, 여기 하나의 저항대죠. 그죠? 저항대를, 지지대죠. 그죠? 근데 지지를 못 해주고 빠져버리죠. 빠졌다가, 얘가 다시 저항대가 되고,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모양이. 그래서 매수할 때는 현재 지금 요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매수를 할 때, 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매수 타이밍 계속. 이것도 좀 올라갔다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이렇게 빠지면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이제 빵빵하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요 타임에 저는 1차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내일 이렇게 해서 2750원에서 요 언질에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서 2750원에서 2800원 요 사이에 캔들이 들어오게 되면 1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1차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매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뭐, 이렇게 올려도 되겠네요. 그죠? 너무 그렇게 뭐, 안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뭐, 이런 수가 기 때문에, 요 라인에 오면은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2차 매수 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독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번 슈팅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여기가 1차 매도가 되는 겁니다. 1차 매도. 그래서 1차 매도가는 얼마입니까? 3,000원이 되겠네요.
3,000원이면은 얼마죠? 100천 나누기 한 7% 수익 나오겠네요, 그죠? 한 7% 정도 예상하시고 3,000원이 1차 매도가로 잡아서 가시고 2차 매도는 뭐 3,100원까지 3차 매도는 3,300원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일단은 1차 매도가는 3,000으로 잡으시고 그렇게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쌍방울도 쌍방울도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지금 추세 하락선이 지금 이렇게 추세 하락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앞에 안 보여서 그런데 추세 하락선이 이미 끝났거든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이것을 못 뚫고 있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로 어제하고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추세 하락선을 아직 못 뚫었다 그죠? 아직 못 뚫었는데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 그 저항과 지지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과 지지의 라인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못 지켜주니까 더 빠지고 이게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이제 꺾게 됐으면 여기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어제하고 오늘 해가지고 뚫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 이것도 660원 660원 만일에 월요일날 음봉을 해서 660원에 그 터치를 해주신다면은 660원에 1차 매수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게 되면은 2차 매수가 되겠죠. 한 6,035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2차 매수 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매도는 또 언제 하느냐? 이거는 매도가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한 요 정도. 여기가 1차 매도가 당연히 될 거고 69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690원. 이거는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대신에 이거는 또 올리면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라인이네요. 여기까지 750원까지 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번 어떤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대저 콤바인에 이미 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한번 보시고 지금 독도 문제는 조만간에 꺼질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반일 감정에 더 고조되면 고조됐지 그러면 아마 요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가 날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반한 게 뭐냐면 타이네롤입니다. 방역 타이네놀.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타이네놀. 접종한 뒤 통증이 발생하면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타이레놀이란 코로나19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보시죠.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타이레놀과 같은 그런 소염 그 효과가 없는 진통제는 복용을 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스트로제네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두통이라든지 어떤 그런 근육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백신을 맞고 나서 요 타이네놀 같은 약을 복용을 하라 그러면은 괜찮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레놀 관련된 주식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들썩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집에 또 들어와 가지고 타이레놀 관련 또 주식이 뭐 있나 싶어서 몇 가지 쭉 찾아봤는데 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잠깐 보시죠.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나타날 는 다국적 제약사 얀명을 언급하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 진통제. 국내 제약사들도 같은 성분의 해열 진통제를 만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특정 상품명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이에 타이레놀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자 국산 해열 진통제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진제약의 개보린 쿨다운과 대웅제약의 이지엔6 에이스. 예, 삼진제약의 개보린하고 그다음에 대웅제약에서 나온 이지엔6 요게 타이레놀에서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런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지금 우리나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한 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해서 하고 왔는데 이게 타이레놀을 많이 사놨다면서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렇게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금 여기에 타이레놀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온 게 마찬가지 지금 요 시점이거든요. 요 시점. 그래서 타이레놀에 대한 어떤 그런 약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이렇게 더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또 타이레놀에 대한 뭐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보니까 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삼진제약의 개보린하고 그다음에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잘 아는 또 익숙한 약이 있죠. 펜잘이 있고 뭐 다른 뭐 유한양에게는 타나센정 사건 하여튼 뭐 저는 듣도 못하는 뭐 그런 약도 있던데 일단 저희들이 많이 알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들이 삼진제약의 개보린, 대웅제약의 뭐 이지엔6, 종근당의 뭐 펜잘 뭐 이렇게 해서 타이레놀 관련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인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아마 맞고 나면 일반적으로 뭐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공통적으로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면 간단한 그런 약들을 복용을 하라고 또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타이레놀에 대한 풍기 현상까지 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종군당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군당 차트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안 들고 일동제약 일동제약도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 같고 유한양약 괜찮아 보이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웅제약을 뽑았거든요. 대웅제약. 자, 대웅제약을 왜 뽑았냐면 자, 이거 우리 한번 여기 연날짜에 작년도 12월 달에 한번 크게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요 코로나 관련된 주로 해가지고 한 100% 넘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대웅제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체크해놓은 게 매집된 흔적이거든요. 매집된 흔적인데 요게 이제 평균 단가로 보게 되면은 뭐 대략 한 요 정도 되겠다 그죠? 12만 6천 원 정도 12만 6천 원 정도의 매집이 돼 있는 흔적이 보이네요. 12만 6천 원 12만 5천 원에서 12만 6천 원 정도가
매집이 돼 있는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요 기관이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보면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수급을 한번 볼게요. 대웅제약 수급을.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게 최근에 그 대웅제약의 그 수급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들어왔노? 자, 대충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날부터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4월 달부터 보험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이미 여기 보면은 4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4월 12일부터는 4월 8일부터는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4월 12일부터는 기관하고 금융 투자하고 뭐 보험회사하고 투신하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싸그리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보시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금융 투자, 연기금, 투신, 야, 이 정도 수급이면 지금 들어가도 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 지금 최근에도. 최근에 이렇게 수급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수급은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한 10%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10% 딸랑 10% 몰라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느냐? 그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번 되게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뭐 계속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맞고 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마찬가지. 매수, 매도,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요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내일 같은 경우에는 15만 3,400원, 15만 3,400원까지 빠지면 뭐 땡큐고, 굳이 그까지 안 빠지더라도 대략 그 언저리쯤에 내일 음봉이 뜬다 그러면 1차 매수를 하시고, 마찬가지 요 시점에 만일에 빠지게 되면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2차 매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마 들고 가시면은 한번 강한 슈팅이 못해도 상한가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수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는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상한가 못지않는 그런 캔들이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나마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경구 치료제를 해가지고 코로나 치료제, 우리가 뭐 주사 맞는 게 아니고 그 알약처럼 이렇게 복용하는 그런 치료약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급이면은 충분히 한번 슈팅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웅제약하고 그 다음에 독도 관련된 고대적 컴바인, 쌍방울,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